서울 남대문 시장 끝자락. 옷가지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섞여 허공을 맴도는 오후. 낡은 점퍼에 찌든 담배 냄새를 풍기며 앉은 이광수 55는 좌판 위에 짝퉁 시계를 늘어놓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깊다. 한때는 손목 한번 꺾으면 족보가 바뀌었다던 도박판의 전설이었건만 이제 그 손으로 팔고 있는 건 1만 원짜리 가짜 시계였다. 진짜 스위스 건데 국산값에 드려요. 박찬호도 찾다니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외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누구도 관심 없었다. 세상은 이미 이광수를 잊었다. 오후 4시 광수는 커피 믹스를 입에 털어넣듯 삼키고는 한 구석에 놓아둔 헌 라디오를 켰다. DJ가 말했다. 오늘의 별자리 운세. 사수자리는 오늘 오랜 원수를 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그는 실소를 흘렸다. 원수?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0년 전 그날 밤 영등포의 한 고급 룸살롱. 광수는 단 한 장의 카드로 판을 엎었다. 동석했던 친구 장도식. 서로를 믿었다. 형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말한 놈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들이닥친 경찰. 밀고자는 내부에 있었고 광수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로 소식이 끊긴 장도식은 지금 서울 도박판의 실질적 대부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날 한 남자가 나타났다. 좌판을 정리하던 광수에게 깔끔한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말을 건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홍대 쪽에 새로 생긴 로얄 스페이스. 아시죠? 오늘 밤 11시. 판 깔립니다. 큰 거예요.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도박판을 기웃대던 시절 자주 보던 눈빛. 보증금 없는 판은 없다는 걸 잘 아는 광수는 그 눈빛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밤 11시 홍대 지하룸 로얄 스페이스. 번쩍이는 네온 아래 비밀 도박장이 있는 지하로 향한 광수는 2명의 건장한 남자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과거 그가 알던 도박판과는 달랐다. 대리점 사채업자, 브로커, 유흥업계 대표들까지 치밀하게 짜인 정보화된 도박판이었다. 중심에는 그놈, 장도식 60대, 금태 안경에 살찐 얼굴, 과거 광수의 친구였던 그가 소파에 널브러져 웃고 있었다. 야, 이게 누구야? 광수 아니야? 손가락은 아직 붙어있냐? 그 순간 광수의 눈썹 한쪽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웃으며 자리에 앉는다. 첫 판 기선제압, 게임은 포커. 광수는 말이 없다. 눈으로 상대의 숨결, 카드 움직임, 손톱의 떨림까지 읽는다. 하지만 잃는다. 계속 잃는다. 주변의 시선은 비웃음으로 변해간다. 전설이라더니 노인네가 돼서 왔네? 쟤 누구야? 아까비 개털 예상. 광수는 말없이 좌판에서 쓰던 시계를 한 개 꺼내 판돈 위에 올려놓는다. 모두가 킥킥 웃는다. 형, 이건 짝퉁이잖아요. 시계로 도박해요. 진짜 스위스 건데요. 하지만 그 시계 뒷면은 살짝 열려 있었다. USB 하나가 꽂혀 있다. 게임 중 도식의 보디가드에게 광수는 귓속말을 한다. 그 안엔 도식이 당신네 회사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 있어. 그 말에 남자는 웃는다. 하지만 광수는 핸드폰을 꺼내 국세청 조사국 공무원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네, 이광수 씨. 말씀하신 장도식 계좌 흐름은 확인됐습니다. 증거 파일은 입수 완료했고요. 판이 멈췄다. 도식의 표정이 딱 굳는다. 광수야, 설마 이걸 노리고 온 거냐? 광수는 웃는다. 10년? 복수엔 딱 좋은 시간이더라. 사람들은 내가 손기술로만 사람을 조졌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판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짠다. 판돈? 그건 그냥 미끼지. 진짜 게임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끝나는 법이야. 조카의 실종. 서울 뒷골목.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찜질방. 광수는 혼자 삼각김밥을 씹고 있다. 고작 몇 시간 전 도박판에서 장도식의 표정을 무너뜨렸지만 광수는 긴장을 풀지 않는다. 그때 낡은 폴더폰 하나가 울린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재훈이. 삼촌, 나 좀 도와줘요. 목소리는 거칠고 술에 절어 있었다. 조카 이재훈. 2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회사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려 돈을 잃고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광수에게 연락했던 아이. 지금 어딘데? 여기 잠실 쪽. 무슨 호텔인데 돈 없으면 죽여버린댔어요. 뚝. 전화가 끊긴다. 광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자신이 도식을 건드렸다는 것. 그리고 재훈을 미끼 삼았다는 것. 그 사실을 도식이 이미 눈치챘다는 것도 말이다. 도식의 경고. 다음 날 광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 누군가 그의 옆에 앉는다. 짧은 머리, 군인 같은 체격. 도식의 오른팔, 노상무였다. 도식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옛날 정에 휘둘러서 손 떨리면 안 된다고. 그는 광수에게 흰 봉투를 건넨다. 안에는 재훈의 사진, 피범벅이 된 얼굴, 묶여있는 손. 조카 데리고 싶으면 오늘 밤 명동 두 번째 판에 앉으시랍니다. 광수는 아무 말 없이 라면 국물을 마신다. 뜨거운 액체가 내려가면서도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다. 급한 미친놈들만 앉는 자리예요. 적보도 규칙도 예측도 없어요. 불규칙 판의 시작. 그날 밤 명동의 폐건물 지하. 이름도 규칙도 없는 도박판. 룰 없다. 시간 없다. 한 판에 돈 1,000만 원 혹은 목숨 하나. 광수는 손가락을 풀며 자리에 앉는다. 주변에는 광기의 눈빛을 가진 사채업자, 군 전역 조폭, 중동에서 넘어온 환치기 브로커까지 첫 패가 돌고 광수는 가볍게 칩을 얻는다. 도박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눈앞의 카드보다 상대의 손끝 떨림, 심리 상태, 패를 넘기는 순서, 이 모든 걸 종합해 행동한다. 대담한 미끼. 광수는 일부러 초반 3판을 연속으로 친다. 칩은 빠르게 줄어들고 비웃음은 커진다. 전설 맞아. 이 양반 눈이 침침한 거 아냐? 도식 형님이 왜 널 꺼냈는지 알겠다. 그냥 썰감이야. 하지만 광수는 패를 볼 때마다 오른손 중지를 2번 두드리는 습관을 만든다. 그건 신호였다. 그 시그널을 지하실 바깥벽에 설치된 CCTV가 포착했고 그 영상은 해킹을 통해 도식 측 내부 이중첩자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광수는 단순히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도식 편인지 걸러내기 위한 함정판을 만든 것이다. 조카와의 재회. 3번째 판이 끝나고 광수는 화장실에 간다. 한참 후 조용히 들어선 뒷복도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삼촌! 피범벅이 된 재훈이 노상무에게 끌려온 채 무릎 꿇고 있었다. 도식은 그 앞에 나타나 담배를 문다. 네가 다시 이런 판에 올 줄 알았어. 근데 그 USB는 그냥 던진 거냐? 아님 진짜냐? 광수는 웃는다. 글쎄, 형이 무서운 건 손기술이 아니라 내가 언제 진짜 판을 열지 모른다는 거잖아. 탕진이 아니라 설계다. 광수는 일부러 패배한 것처럼 행동했고 그 틈에 도식 측 내부 인물 중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장면을 확보한다. 그 인물이 바로 도식의 여동생이자 정보 담당 브로커 조 실장이었다. 광수는 그녀가 도식의 비자금 파일 중 일부를 따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 도박판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함정쇼였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잃은 척한 거지. 미끼는 탕진일 때 더 잘 물려. 이제 낚을 시간이다. 돌아온 손기술. 서울 마포. 오래된 다방. 벽지는 벗겨지고 커피는 맹물 같다. 광수는 허름한 테이블에 낡은 카드 덱을 펼쳐놓고 있다. 그 앞에 앉은 이는 광수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폐지를 줍는 노인 김두칠. 광수야, 네가 다시 이 짓 하게 될 줄 몰랐다. 이번엔 손 아니야. 머리로 하는 거야. 하지만 손은 예열 좀 하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카드를 섞는다. 광수의 손이 한번 휘어지자 치라트가 10클로버로 바뀐다. 한 장씩, 한 장씩. 손끝에서 패가 춤을 춘다. 족보는 만드는 게 아니야. 바꾸는 거야. 장도식의 비공식 판. 한강 근처의 고급 오피스텔. 철통 보안 속에 열린 비공식 도박판. 참가자는 4명. 모두 돈도 권력도 있는 이들이지만 그 판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후계자 선정이었다. 장도식은 자신의 조직을 물려줄 진짜 놈을 찾기 위해 일부러 광수를 불러들인다. 그 양반 끝날 때까지 절대 손 안 떤다. 근데 무너질 땐 한 방에 간다더라. 그래서 부른 거지. 다 부수라고. 심리전. 판이 시작된다. 룰은 도일 포커. 카드를 5장 받고 교환은 1장만 가능. 하지만 룰보다 중요한 건 심리전이다. 광수는 상대 중 한 명인 금융계 출신 허상무의 오른쪽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걸 본다. 그건 카드 교체를 꾹 참고 있다는 신호다. 그는 허상무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말한다. 패 좋으시네요. 교환 안 하시는 거 보니 투페어 이상이겠네. 허상무는 당황해 교환을 시도하지만 딜러가 말한다. 교환은 한 번뿐입니다. 광수는 웃는다. 상대는 자기 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순간 이미 진 것이다. 족보 바꿔치기. 광수의 손이 움직인다. 카드는 흔들림 없이 넘어가고 딜러조차 손기술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 순간 그는 구하트와 구스페이드를 딜러의 팔꿈치 그림자를 이용해 7클로버를 7다이아로 바꾼다. 누구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도식은 광수를 주시한다. 그 손 아직도 살아있네. 위기의 조짐. 게임이 계속되자 광수는 일부러 패를 흔들고 칩을 놓칠 듯 흔들며 상대들이 광수가 긴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뒤에선 광수와 조 실장 도식의 여동생 이은밀이 협력하고 있다.
조 실장은 도식의 비자금 장부 일부를 따로 빼돌리고 있었고 광수는 그 정보를 미끼로 조 실장을 역이용해 판 전체의 흐름을 장악한다. 반전 숨겨진 족보. 게임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도식은 풀하우스를 내밀며 승기를 확신한다. 광수는 멍하니 있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패를 펼친다. 4, 5, 6, 7, 8. 스트레이트! 도식은 웃는다. 그걸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나 순간 옆자리에 감시카메라 영상이 멈춘다. 조 실장이 조작한 것이다. 광수는 웃으며 한 장의 카드를 추가로 펼친다. 아, 죄송. 한 장 빠졌네요. 굿클로버. 스트레이트 플러시. 정적이 흐른다. 장도식의 얼굴은 굳고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 일부가 조용히 자리를 뜬다. 그 순간 도식이 주먹을 탁치며 소리친다. 이 새끼 또 장난질이냐? 이 판 조작했지? 광수는 말없이 도식의 사인을 흉내내는 손동작을 보여준다. 도식은 알아챈다. 내부 스파이가 있다. 그리고 그 스파이를 광수가 이용했다. 옛날엔 손, 지금은 설계. 판이 끝나고 광수는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간다. 그의 뒷모습을 쫓는 그림자 하나. 도식의 오른팔 노상무였다. 당신 지금 뭔지 단 건지 알아? 알지.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 광수는 흰 USB 하나를 바닥에 떨군다. 그 USB 안엔 도식이 숨긴 마카오 카지노 불법 송금 내역이 들어있다. 족보는 카드로 짜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짜는 거지. 나는 지금 이 판의 족보를 새로 만들고 있다. 도식의 반격.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도식은 분노로 커피잔을 집어 던진다. 그놈이 족보를 바꾼 게 아니라 내 판을 뒤집었어.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은다. 정보 담당 조 실장, 오른팔 노상무, 유흥계 자금책 2부장. 모두 광수를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본다. 지금 당장 광수 그 자식 조져. 내 비자금 USB. 만에 하나라도 유출되면 우리 조직 다 뒤진다. 하지만 도식은 모른다. 이 자리에 있는 셋 중 한 명이 이미 광수 편이라는 걸. 광수의 은밀한 움직임. 한강 뒷길. 사설 주차장 옥상. 광수는 조 실장과 다시 만난다. 광수는 조용히 물병을 건넨다. 누님, 도식이란 인간 피 안 섞였으면 진작 팔아넘겼죠? 조 실장은 말없이 웃는다. 그녀는 오랫동안 도식의 뒷일을 처리해왔지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형이 조직 물려받을 줄 알았어. 그날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그녀는 광수에게 또 다른 USB를 건넨다. 마카오 송금 말고 이건 장외 카지노 배당 조작 증거야. 이걸 터뜨리면 도시 끝장나. 노상무의 균열. 반면 도식의 오른팔 노상무는 조카 재훈을 끌어와 협박 중이다. 삼촌이 너 때문에 다친다. 판에서 빠지게 설득해. 아니면 너도 끝장이야. 하지만 그 순간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삼촌이 날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당신네 형님은 날 미끼로 썼지. 노상무는 잠시 말을 잃는다. 그에게도 피로 묶인 복수가 있었다. 도식에게 버려진 친형의 기억. 광수는 일부러 노상무의 과거를 조사해 조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찌른 것이다. 심리전은 단 한 줄로도 가능하다. 배신자. 다음 날 밤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도식 측 조직 회의가 열린다. 조직 간 연결망, 자금 흐름, 수익 분배, 그리고 광수를 어떻게 제거할지 논의가 오간다. 그 순간 호텔 건물 밖 어딘가에서 와이파이 신호 하나가 감지된다. 조 실장이 미리 심어놓은 신호 수신기를 통해 모든 대화가 광수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광수는 이제 끝났어. 경찰도 매수해놨고 기자들도 묵살시켰어. 이번 주말 블라인드 포커 마지막 판에서 끝낸다. 광수는 조용히 웃는다. 그들의 배신, 그들의 오만, 그들의 판을 그대로 이용할 생각이다. 광수의 새로운 팀. 이제 광수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편엔 조직 내 자금 라인을 장악한 조 실장, 흔들리기 시작한 노상무, 해킹과 정보통신을 맡은 조카 재훈, 과거 광수와 함께 타짜로 활동했던 김두칠, 그리고 무엇보다 광수 자신이 있다. 이제 놈들 판에 가서 딱 하나만 보여주면 돼. 누가 진짜 타짜인지. 최후의 도박 예고. 도식은 전국의 큰 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대형 도박판 블라인드 포커 개최를 선언한다. 참가비 10억, 단 한 명의 승자. 그리고 그 판에 광수의 이름이 등록된다. 도식은 웃는다. 이 판에서 네가 이기면 조직은 네 거다. 대신 지면 넌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다. 광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지. 그 대신 형도 그날 한 장짜리 족보 하나로 날 이기려 들지 마. 도박판의 진짜 무기는 패도, 기술도, 총도 아니다. 사람이다. 그걸 모르는 놈은 결국 패가 돼서 깔린다. 마지막 판 개장. 서울 외곽의 폐건물. 지하 2층. 삼엄한 경비 속에서 도식이 주최한 마지막 도박판. 블라인드 포커가 시작된다.
참가자 6명, 국내 굴지의 재벌 후계자, 사채왕, 정치 브로커, 마카오 카지노 대표, 그리고 이광수. 입장과 동시에 모든 휴대기기 압수. CCTV는 내부만 비추고 외부와는 단절된 독립 서버. 도식은 확실히 탈출구 없는 판을 준비했다. 광수야, 마지막이다. 형제든 원수든 여기서 끝내자. 그래. 근데 끝나는 건 형이지. 블라인드 포커의 룰. 카드 5장. 페오프는 무작위 시간에 강제 시행. 족보 확인 전 집 전량 베팅 가능. 한 판에 10억. 총 5판제. 단 한 명의 최종 승자만 인정. 광수는 칩을 받아주며 좌중의 기류를 읽는다. 사채왕은 숨소리가 무겁다. 정치 브로커는 칩을 3개씩 묶어 올리는 습관. 마카오 대표는 발을 일정하게 흔든다. 재벌 후계자는 초조한 눈동자를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도식은 손에 힘이 없다. 기억나냐? 우리가 처음 짜고 친 그 판. 목숨 하나 걸고 했던. 그래서 그 판에선 형이 나 팔아먹었잖아. 도식의 함정. 3번째 판. 광수가 스트레이트로 승기를 잡자 판이 갑자기 정지된다. 누군가 외친다. 광수, 카드 바꿨다. 손기술 썼어. 도식이 CCTV를 돌려 공개한다. 광수가 딜러가 카드를 돌리는 순간 손가락을 돌리는 장면. 모두가 술렁인다. 하지만 광수는 말한다. 딜러가 카드를 넘길 때 난 손을 떼고 있었어. 그 순간 조카 재훈이 등장해 노트북을 펼친다. 그는 CCTV 영상을 역으로 분석한다. 영상에 타임스탬프가 조작됐습니다. 도식 쪽 서버에서 7초 딜레이 삽입한 흔적이 있어요. 장내가 얼어붙는다. 이 판 조작된 겁니다. 진짜 배신자. 도식은 분노한다. 광수, 넌 애초에 우리 조직 안으로 사람 박아넣은 거였냐? 광수는 미소 짓는다. 형 조직에 사람 넣은 건 나 말고도 있었지. 그때 조용히 한 여인이 등장한다. 조 실장. 도식의 여동생이자 조직의 뇌. 형, 넌 이제 끝났어. 그녀는 도식의 비자금 송금 내역 배당 조작 문서, 정치자금 리스트가 담긴 USB를 꺼낸다. 형이 우리 가족을 팔아넘긴 순간부터 나는 형을 팔 생각을 했어. 마지막 족보. 결승판. 광수 대 도식. 칩은 동률. 둘 다 무표정하게 앉아 마지막 카드를 받는다. 광수는 조용히 카드를 본다. 4클로버, 5클로버, 6클로버, 7클로버. 도식은 눈빛이 흔들린다. A 스페이스, A 다이아, A 클로버, 9 스페이스. 딜러가 마지막 카드를 돌린다. 광수의 손으로 넘어온 마지막 패. 8 클로버, 스트레이트 플러시. 전설의 패다. 하지만 광수는 한참 동안 카드만 바라본다. 그리고 콜, 페오픈. 도식이 카드를 펼친다. 풀하우스, A 3장, 9 2장. 족보로는 안 지는 카드지. 광수는 조용히 카드를 내려놓는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4, 5, 6, 7, 8 전부 클로버. 정적. 이긴 건 광수다. 하지만 반전의 반전. 도식은 웃는다. 진짜 믿기는 카드가 아니었지. 그 순간 광수의 의자 밑에서 폭음이 난다. 연막탄. 조직원들이 무기를 꺼내려는 찰나. 천장에서 특수경찰이 투입된다. 서울강력반이다. 손들어. 모든 건 조 실장이 계획한 검거 작전이었던 것. 광수는 경찰관에게 수갑을 찬다. 계획대로 됐네요. 경찰관이 묻는다. 당신 진짜 타짜 맞아요. 아니요. 계획 짠 놈이죠. 몇 달 후. 광수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조카 재훈과 회를 먹고 있다. 삼촌 그때 진짜로 그 배였어요? 거짓말이었지롱. 그럼 스트레이트 아니었어요? 광수는 조용히 웃는다. 그때 내 마지막 패 조커였어. 그냥 깡통이었지. 근데 왜 이겼어요? 그 자리에 앉은 놈들 다 내가 이긴다고 믿게 만들었거든. 타짜는 결국 믿음 가지고 노는 놈이야. 이긴 놈이 진짜가 아니다. 끝까지 믿게 만든 놈이 진짜다.